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단순하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영양학을 공부하는 것들을 베이스로 그동안 연구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질적인 개선, 우리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고, 이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봤을 때는 이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때 이 아리안족들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됐죠. 그때 히틀러가 우리 아리안 민족들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합법적인 도핑을 과학자들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무엇으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세포들이 포도당 대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포도당을 얼마나 섭취하기 쉽도록 가공을 하는지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포츠 뉴트리션 중 이 정제된 포도당들을 구매할 때 보면은 이 메이드 인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만든 그 스포츠 뉴트리션 중에 포도당들이 많이 있어요. 99% 이상의 정제된 포도당을 많이들 쓰죠. 뭐 상품명으로 뭐 덱스트로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포도당 정제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포도당이 세포에 공급이 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요 과정들이 이제 스포츠 경기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 영양학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돼요. 스포츠 단계에서 첫 번째가 이제 포도당이라는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포도당 대사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탄수화물이라는 놈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이라는 놈은 이 포도당들이 여러 개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 당 한 개, 당. 그리고 이 당이 여러 개 있으면 다 당. 단순당, 단자는 한 개라는 뜻이에요. 다당, 당이 여러 개 있다. 그리고 단당에서 다당으로 한 개에서 여러 개. 그 다음에 이제 요 여러 개들이 또 연결되어 있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요 정도로 간단하게 보면 돼. 한 개, 여러 개, 복합. 요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세포 단위에서 연구를 봐야 돼. 그 세포 단위에서 보기 위해서는 세포가 먹을 수 있는 포도당을 보는 거야. 포도당 이름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당이 포도 알갱이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있어갖고 포도당처럼 보이지 않았나 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포도당이라고 불러왔었던 것 같아. 자, 이 포도당이 한 개로 떨어져서 그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들이 간단하게 봤었던 에너지 대사에서의 포도당을 활용하는 방식. 그 포도당 한 개가 산소와 만나가지고 뭐 4개짜리 에너지도 만들고 32개짜리 에너지도 만들고 38개짜리 에너지도 만든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좀 더 진화된 대사에서 지방 대사가 있어.
지방대사가 있으면서 그 지방이 우리가 먹은 지방이야 그냥 기름 같은 거. 자, 근데 여기서 참고할 것,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착각할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여기 우리 질문 하나 할까? 우리 살을 찌우고 싶어. 배에다가 지방을 막 쌓고 싶어. 뭘 먹어야 될까? 우리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들은 거야? 이상한 대답이에요. 정상인 대답. 근데 일반적인 비정상적인 대답이 뭐냐면, 지방을 내가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을 먹어야 된다.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부터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살을 찌우기 위해서 삼겹살을 많이 먹자,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없을 때 마가린에 비벼 먹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마가린에 밥 비벼 먹어본 사람 없어? 오, 있어?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가린을 잘 먹었다고 마가린을 많이 먹어서 저렇게 통통하게 체형이 됐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은 지방은 우리 지방으로 축적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이제 회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환우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주어야 될 처방. 당신의 체형이 지방이 많으니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삼겹살을 줄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포도당 대사만큼 중요한 지방 대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주제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살짝 삐져나간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성분들의 그 난임과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잠깐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 난임과 관련된 그 국책 과제를 좀 맡아야 될 수도 있어. 무슨 스포츠 헬스케어하고 난임하고 뭔 관계가 있어? 우리가 차려온다는데 라고 느껴지겠지만, 이 스포츠 영양학 안에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질의 에너지들이 우리 난임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몸이라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어떤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기를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그 아기가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한 가임기에 들어오면은 이 난자라는 놈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놈을 만드는데 이 난자라는 커다란 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영양소들이 있다. 그 영양소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이 영양과 관련된 요 피트니스와 관련된 과정에서 다이어트, 몸매 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영양학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갈 거예요. 우리가 그 전문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의 식습관을 갖는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도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난임이라는 이제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제공되는 또 정자라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부분들 또 매우 중요하단 말이지. 자, 이 두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놈들이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세포라는 거지. 세포. 여기까지 이해되죠? 세포. 이 세포를 우리가 달걀로 봅시다. 달걀 껍질이 있고 안에 노른자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저 막이 없으면, 세포 막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섞여버리면 그러면 계란이 죽잖아요. 요 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
요 막이 없으면 구성이 안 돼. 이 막이라는 놈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그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 막을 감싸기 위한 그 재료. 그 재료가 뭐냐? 이 재료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제 재료가 되겠지요. 콜레스테롤. 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요 세포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세포라는 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세포라는 놈이 나중에 이게 분열을 할 거예요. 2개로 쪼개지고 4개로 쪼개지고 하는 요 분열 단계에서도 막이 제대로 없다면, 분열이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장을 못한다고. 다시 말해서 콜레스테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합성돼야 될 이유예요. 우리 몸에서. 이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거야. 계란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생겼으니까 당신의 혈관 건강을 위한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실 분들이에요. 의사분들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전에 공부하셨었던 그 의학 지식과 현재 발달하고 있는 그 의학 지식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그 주변에 우리 인간과 관련된 뭐 면역학부터 시작해서 세포학이라든지 진화와 관련된 이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운동과 관련됐을 때의 어떤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활성화, 그 다음에 수적 증가, 그리고 질적인 효율성 증대, 이런 것들까지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시간적인 여력이 없으세요. 그 중에 한 파트를 우리가 담당을 해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야 된다고. 세포와 관련된 분자 생물학을 알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들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영양소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간다.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지방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못된 선입견으로 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뇌졸중이든 뇌경색이 생겼어요. 동맥경화가 생겼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과정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개념적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하고 약간 큰 차이는 없지만 하나의 맥락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요 대사 쪽으로 와서 요 지방대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는 포도당만 있을 때는 뭐 2개, 4개밖에 에너지를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산소하고 만나는 순간 산소 1개와 포도당 1개가 만나서 요게 32개, 그 다음에 38개까지 에너지가 증폭이 된다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이 스포츠 경기력 저하 없이 지속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포도당 대사라고 이제 1930년대서부터 이미 이제 좀 만들어져서 나왔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왔을 때서부터 이제 보강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지방대사. 지방이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지방대사로 인해서 나와 있었던 요 대사물 중에 케톤이라는 놈이 있어요. 케톤 바디가 어떤 식으로 포도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뇌가 포도당 대사를 익숙하게 해왔던 뇌가 포도당 이외에 이 케톤이라는 놈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톤 바디는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지방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 케톤 바디를 인위적으로 추출을 해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몸에서 바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탄수화물이 복합당이 다당에서 단당으로 돼야 이 단당이 세포 단위에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봤을 때 삼겹살에서 살코기는 빼내고 지방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방이 이렇게 소화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해서 에너지까지 딱 사용된다.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은 삼겹살에 있는 지방이 우리가 에너지로 바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 지방. 우리 뱃 속에 있는 지방. 이 지방은 요 탄수화물을 먹은 그 정제된 이런 단순당들이 지방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우리 몸이 계속 바뀌어 온 건데, 이 진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핍이야, 결핍.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고픔을 버티면서 알게 된 저 결핍에 대한 결과물이야. 그래서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언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언제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귤이 재배가 될지를 보고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상태로 진화될 때 저 버티기 위한 에너지 축적의 결과물이 바로 이제 저 지방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압축돼서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우리 배에다가 축적하는 저 시스템을 우리 몸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가장 대단히 훌륭한 네안데르탈인 때서부터 이 유전적인 변화로 인해서 요 지방 축적까지 되는 인류의 어떤 진화의 산물이라. 이것을 최근 우리가 한 50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먹는 것에 대한 결핍 없이 충분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건 사실 몇십 년 안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오랫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있었던 그 수십만 년의 결과물인 이 지방 축적이라는 놈을 우리가 단시간 내에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여성분들이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을 흡입한다라는 어떤 시술적인 어떤 노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여성들이 아랫배, 그 다음에 엉덩이, 그 다음 팔뚝 이런 데에 쌓이는 저 지방의 축적이라는 것이 우리 진화의 산물, 몇십만 년 동안 쌓아온 그 학습 데이터인데 저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만 바꾼다고, 우리가 며칠 동안 노력만 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의 간단한 노력만 갖고 저것이 만약 해결됐다면 우리 인류는 이미 멸종하고 사라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우리 생존과 관련된 이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포도당 대사와 지방 대사로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지방 대사다. 이 지방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이 첫 번째, 이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엔듀어런스 스포츠, 마라톤이나 아니면은 뭐 장거리 사이클링에서의 운동 수행 능력을 지속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지방 대사. 두 번째, 이 헬스케어 쪽에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적합한 그 여성의 그 생존, 그리고 좀 말이 조금 그렇지만 요거는 학술적으로 번식과 관련된 요 부분, 그리고 그 출산과 관련된 그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헬스케어 과정,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 피트니스, 우리가 원하는 여성분들의 좀
첫 번째는 산학 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인류학, 생물학 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디자인이야. 외모. 이거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멋진 사람을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여. 그럼 나는 관심이 간다고. 그리고 난 저 멋진 사람하고 함께 여야 할 이 이야기거리를 계속 찾아. 저 사람 나랑 성격이 맞는 것 같아. 성격 안 맞는다고. 안 맞으면 나랑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스타일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지. 자동차도 예뻐. 근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 그래도, 그 고장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왜? 예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것은 예쁘다, 디자인이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돈이 되는 산업화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 영역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참고로 요걸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의 그 과체중 비만율은 통계 기준선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틀리지만 1%에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율이 30%가 좀 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딱 형태로 봤을 때 비만하다 이런 사람들 좀 미안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좀 떨어진다 이런 분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재벌쯤 되는 스타트업을 하던 아니면은 전통적인 재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비만율이 굉장히 떨어져. 비만율이 굉장히 낮아요. 좋은 몸매를. 다시 말해서 이 피트니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된다. 피트니스 때문에 돈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돈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 피트니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의 길목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다면 좀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고 이 피트니스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적 수준까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헬스케어 학과 분야하고 아주 중요한 노화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 노화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 노화를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만 가지고 봅시다. 이 세포막의 분열. 그래서 내가 낡은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포가 이거 이제 거꾸로 그린 거예요. 이제 분열돼서 두 개가 네 개 되잖아요. 요 과정으로 신선하고 어린 세포들이 계속 많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요 노화에서 조금 더 벌어지겠죠. 좀 텔로미어라는 놈으로 잠깐만 봤을 때 요 텔로미어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 끄트머리가 자꾸 분열을 할 때마다 뭔가 짜투리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우리들의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아주 미세하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분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뭘로?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뭘로 도와주냐? 우리 그 여성분들이 아기를 정상적으로 잘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집으로 비유를 했었죠.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벽지도 갈고 바닥도 수리하고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의 몸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든 것을 다 부시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이 재료, 세포라는 재료를 가지고 계속 분열을 시켜줘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지. 바로 재료라는 거야, 재료. 그 재료를 스포츠 영양학에서 그냥 영양학이라고 해서 이 영양 섭취를 골고루 잘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애기집
기둥도 닦고 바닥도 다시고 지붕도 하고 창문도 달고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양질의 재료를 넣어줘야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젊었을 때의 얘기고, 이 시스템이 그대로 활용이 됐다라고 봤을 때 노화 과정에서 우리가 오래되고 나이든 세포들을 이제 보내고 새로운 세포로 분열, 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한 영양학이라고 본다. 이 영양학이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한 세포의 분열을 위해서는 세포막을 만들어줘야 되는, 요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로 한 지방질, 이 지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이해됐죠? 이 지질까지 이해됐다면 이 지질을 만들기 위해선 그 지방을 우리가 축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탄수화물만 먹어도 탄수화물이 우리의 이런 생존 시스템, 진화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 지방 축적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탄수화물, 우리가 비건들,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탄수화물만에서도 단백질과 지방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 얻어낼 수 있는 지방이 극히 작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통해서 지방으로 바꿔주는 시스템까지 우리 몸 안에 다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저런 달걀을 많이 안 먹었어, 콜레스테롤 안 먹었고 삼겹살을 안 먹었어도 우리 몸에서는 자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합성한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으로. 저렇게 해서 합성된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세포막을 만들고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한 정작, 난자,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요,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는 약을 먹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것은 이제 혈관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됐을 때, 이것은 나중에 뭐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저 콜레스테롤, 자 볼게요. 이렇게 혈관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어. 혈관 호수처럼 생겨먹지 않았다고. 세포하고 세포하고가 붙어있어.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갖고 여기가 새지 못할 만큼 촘촘하게 이렇게 세포들도 막아져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일종의 방수까지는 안 되고 어떤 지나갈 수가 있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막혀있는 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막혀있는 막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큰 콜레스테롤과 이렇게 작은 콜레스테롤들이 있어. 근데 요 큰 콜레스테롤은 여기 가도 상관이 없어, 막이. 근데 요 조그만 콜레스테롤, 요것은 LDL이라고 하는 요런데, 요 조그만 콜레스테롤들이 요 막 사이에 이렇게 꽂아진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은 요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콜레스테롤이 가서 염증 같은 것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났어.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막 출발했고 물도 막 뿌리고, 그래서 이 불을, 화재를 진압했다고. 진압했는데 보니까 불은 꺼졌는데 소방관들이 뿌린 물도 있고, 소방관들이 왔다가 간 뭐 자동차도 있고, 소방관들이 먹다 남은 컵라면도 있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왔다 간 흔적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불이 났는데 보니까 소방관들이 잔뜩 있네? 그러면 불이 난 원인이 문제인 거야? 아니면 소방관들이 불을 낸 거야? 불이 났으니까 소방관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요 세포들에 문제가 생겼어. 염증도 생기고 아파.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딱 갔어. 그러니까 여기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거 가보니까 여기 콜레스테롤이 많네?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망가졌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네. 콜레스테롤을 없애자. 그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현재 의학계도 있고, 저 시스템이 1940년, 50년, 60년대를 쭉 버티면서 여기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 불이 났어. 불을 끌어가야 되는 요 소방관들을 소방서도 없애고 소방관도 뽑지 않고 뽑혀온 소방관들한테는 밥도 안 주고 불 끌어가야 될 방화복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소방관들을 막 홀대해서 결국 소방관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불이 났더니 불을 끌어갈 수 있는 소방관들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분들이 겪는 고초예요. 지금 최근까지는 자기 돈으로 방화복을 샀어야 되고 불을 끄다가 다치면 자기 돈으로 화상치료를 받아야 되고 화상치료를 받은 영수증을 소방서에 제출을 했을 때 그 자기가 치료받은 불 끄다가 얻은 이 화상을 치유한 그 치료비가 보전되는 비율이 50%가 안 돼. 그러니까 100원을 청구하면 뭐 50원 정도밖에 안 주는 형태로 있었어. 자,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의학계에도 있고 우리 몸에서도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의 재합성,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해내는데 그 합성을 저해하거나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로 약이라는 것을 먹었어. 스타틴 계열의 약이라는 것을 먹어서 우리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재합성을 방지했다고. 다시 말해서 이 콜레스테롤의 부족으로 인해서 요 세포막이 안 만들어지고 세포막이 필요로 한 요리 난소, 난자, 정자 얘네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은 임신이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요 영양학적인 어떤 편견, 선입관들이 우리 헬스케어 쪽, 피트니스 쪽, 그 다음에 노화 쪽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잘못된 상식을 바탕으로 한 우리 에너지 섭취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일으킨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지만 지난주에도 한번 이번에도 한번 해서 요 스포츠 영양학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고 이 스포츠 영양학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경기력 향상,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통증 없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쁜 몸매, 예쁜 어떤 체형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과정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 스포츠 영양학에서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좀 복잡하지만 이런 개념도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설명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진도는 이제 요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잘 먹는 것, 일단 잘 먹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 잘 먹는 것을 필요로 한 재료들을 우리가 섭취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 자,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 우리 먹는 걸로 고칠 수 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 공기로 고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처럼 영양이 80%, 그 다음에 운동이 20%의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동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좋은 식재료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식의
섭취 방법.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보강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양을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무조건 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였던 거지. 항상 이 양이라는 것이 문제였었던 것이에요. 그동안은 결핍이라는 요 단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진화해 왔다고 하면 이 양이 너무 과해서 만들어지는 이 영양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이 불균형. 영양소들의 어떤 골고루 된 섭취. 삼겹살 너무 좋아.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같이 먹고, 거기에 탄수화물, 뭐 냉면도 먹고 공깃밥도 추가해서 먹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 영양소, 단백질, 뭐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미량의 영양소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식이섬유 요놈들도 있어서 우리 장내 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미생물의 환경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써야지 이게 올바른 영양소의 섭취인데, 대부분은 불균형. 난 밥만 많이 먹어. 난 고기만 너무 좋아해.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 나는 반찬을 잘 안 먹어. 반찬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어. 편식을 하게 돼. 이러하면서 특정 영양소들의 결핍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전체적으로 못 먹어서 생기는 결핍은 좀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데, 특정 영양소들을 못 먹어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결핍은 어떠한 특정 양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올바른 식생활 재료와 그 다음에 방법들을 다루는 이 생활과지를 봐야 되는데, 이 식생활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방식이 여기서 봐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 섭취와 이 피트니스를 위한 섭취가 달라진다.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 또 하나, 노화를 위해서 있는 것과 여성분들의 건강, 남자들의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또 같다라고 보여.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덜 먹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잘못 배워서 스포츠 영양학의 기능적인 부분들만 집중을 해서 배우다 보면 나중에 노화를 촉진하게 돼요. 자, 이 상태를 술로, 알코올,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술이 있어요. 알코올. 자, 술이 있어요. 저 술,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놈이야. 예전에는 가혹한 환경에서 아니면은 전투 환경에서도 저 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술 먹여. 이게 뭐야? 야, 다들 야! 뭐 이랬다고. 그랬을 만큼 저 술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또 하나는 저 술이 주는 그 즉각적인 에너지 대사에 필요로 한 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게 시너지 효과를 줬었어. 뚜르드 프랑스 같은 거, 뭐 3,000km씩 타는 이런 사이클 경기 같은 데서는 가다가 배고파 그러면은 민가 가서 뭐 와인도 얻어 마시고 식초도 얻어 먹고 바게트 뒤에 꽂고 다니면서 바게트가 딱딱하니까 고기에
와인 찍어 먹고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뛰었대요. 그만큼 에너지 대사가 가장 빠른 놈이 알코올이다. 자, 근데 요 알코올이라는 놈의 특징은 뭐냐면 빠르게 대사를 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들어온 놈들을 전부 다 잉여물이라고 보는 거야. 알코올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잉여물로 본다. 그 잉여물은 뭐겠어요? 바로 또 지방 축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술 먹고 안주 먹으면 일단 몸이 딱 봤을 때 안주는 무조건 축적이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 안에는 신경들이 있어. 시냅스. 뇌라는 놈이 어떻게 발달을 해왔냐면은 신경 전달로 이제 이렇게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전달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시냅스로 연결을 하면서 우리의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데 먹다 보니까 어느 것이 먹고 죽을지 어느 것이 먹고 배탈이 날지를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죽어봐야 내가 죽었네 라고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뇌라는 놈하고 장이라는 놈하고 두 놈이 똑같은 시냅스를 갖고 있지만 서로 역할이 달라. 뇌는 어떤 게 들어왔는지 보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 거기에 필요로 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미 우리 몸은 죽고 있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이 또 하나의 진화를 겪은 게 그러면 차라리 현장에 이 얘네들을 신경세포들을 보내자. 그래서 입 안에서부터 장까지 저런 신경전달 물질들을 엄청난 수로 수조 개의 시냅스들을 뿌려놓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나 배탈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배탈이 났는데 아니 진짜 배탈이 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전에 먹은 게 화장실에서 봤어요. 야 무슨 장이 직장이냐? 한 줄로 된 장이냐? 장이 엄청나게 꼬불꼬불하게 긴데 그게 먹은 지 몇 분이나 됐다고 그게 벌써 나오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해. 먹은 게 분명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몇 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지.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몇 년 안 돼. 입 안으로 들어온 물건이 무언지는 저 시냅스가 판단을 해서 뇌가 그 정보를 가지고 독인지 약인지를 구분하기 전에 입 안에 들어온 놈과 장 안에서의 그동안의 학습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서로 광통신을 하고 바로 배출, 토하거나 아니면은 설사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기까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갈 때는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 건강이 우리의 저러한 영양들을 어떻게 섭취를 하고 어떠한 영양소들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흡수할지 배출할지를 장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장 건강도 굉장히 써야 되고 이 장 쪽과 관련된 요 비즈니스들, 요 피트니스 비즈니스들이 매우 중요하게 요즘에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먹은 에너지들을 충분히 변환시켜서 배설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이 장 건강, 그리고 이 장과 뇌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장내 축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다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장의 건강들과 관련되어 있는 요 식이섬유와 관련된 이런 영양소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식이섬유들이 우리 몸에서는 이 분해 이게 할 수 없어. 양처럼 염소처럼 이렇게 종이 먹고 책 먹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놈들이 있어야 우리 장내에 있는 요 미생물들이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장내의 미생물 환경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우리 영양학에서 다뤄야 된다.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비타민들에 관련된 것들을 아무리 좋은 지방과 탄수화물들,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다고 해도 산소가 있어야 제대로 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 산소라는 놈이 요 에너지들을 분해해서 38개의 파워 증폭을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한다고. 요때 필요로 한 것들이 요 미네랄 비타민들이 그러한 영양소를 파워로 변환시켜주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 그래서 저 아이가 있음으로써 빠르게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강하게 전환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놈들이 미네랄 비타민들의 아주 미량의 영양소들이 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5대 영양소로 본다. 이런 놈들을 제대로 먹었을 때 이 영양이라는 놈이 제대로 됐을 때 또다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운동이라는 스포츠 활동, 근육 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운동이라는 근육 활동으로 좋은 영양소들의 섭취, 그 다음에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사용해서 잉여로 만들어지는 이런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과체중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그런 대사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요 운동이라는 것까지가 딱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해서 이 영양만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양을 바탕으로 해서 영양들을 어떻게 대사를 시키는지에 따른 요 운동이라는 자극과 함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탄단지가 있고 그 외에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들이 있는데 요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고 거기에 더하기 운동이라는 것 하나까지 묶어야 스포츠 영양학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저 운동은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해서 지난주에 있는 수업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은 잠깐 쉬일까?